이건 진짜 1급 비밀인데. 말해도 될까요?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앞에서 김재영 대표가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고의 세탁 비법이었습니다. 20년 된 옷도 새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락스보다 5배 효과 좋은 방법으로요. 그의 손에 들린 건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한 물건. 하지만 그 순간 20년간 누렇게 변색된 흰 셔츠가 히말라야 눈처럼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30년 경력의 세탁 전문가가 발견한 신의 선물 같은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는 이 비밀을 지금까지 숨겨왔을까요? 자,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얗게, 눈보다 더 하얗게 모든 옷을 만드는 세탁 매니저 김재영입니다. 30년.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셔터를 내리던 날들. 손님들이 맡긴 소중한 옷 한 벌 한 벌을 내 옷처럼 정성껏 다루던 시간들. 그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탁이란 단순히 때를 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세탁소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한 할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허리가 굽으신 분이었어요.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다른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꼭 쥐고 계셨죠. 여기, 이거 좀 하얗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서 꺼낸 건 아주 오래된 흰 블라우스였어요. 목 부분은 완전히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고 소매 끝은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옷이거든요. 할머니가 블라우스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이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갑자기 백화점에 가자고 하더니 이 옷을 사주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옷 사주는 일이 없던 사람이.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 못 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뭔가 남기고 싶었던 거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른 세탁소 3곳에 가봤는데요. 다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됐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요. 이게 제게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거든요. 한 번만 더 깨끗하게 입어보고 싶어요. 그의 제사 때라도.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보물이었던 겁니다. 맡겨 주십시오. 제가 꼭 새 것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가능할까요? 네, 약속드립니다. 일주일만 주십시오. 할머니가 떠나신 후 저는 그 블라우스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남편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작업실에 남았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과탄산소다를 써봤어요. 뜨거운 물에 녹여서 30분간 담가두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변색은 조금 옅어졌지만 섬유가 거칠어졌습니다. 만져보니 뻣뻣하고 생기가 없었어요. 이건 아니야. 다시 시도했습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서 발라봤어요.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왔지만 얼룩은 여전했습니다. 산속의 표백제도 써봤습니다. 1시간을 담가뒀는데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작업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0년을 이 일을 해왔는데 한 분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드릴 수 없다니. 나는 정말 전문가가 맞는 건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옷이거든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책장에서 섬유학 책을 꺼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룩의 화학적 구조, 섬유의 특성, 용매의 원리.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을 이 일을 해왔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비싼 약품이나 장비가 아니라는 것을요. 진심이 필요한 거였어요. 한 분 한 분의 옷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소중함을 지켜드리려는 마음.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책을 읽고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딘가에 분명 답이 있다는 것을, 할머니의 블라우스를 꼭 살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말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닦을 때 계속 양치질만 하면 하얗게 될까요? 아니죠. 중간중간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깨달은 핵심이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옷도 가끔씩 스케일링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옷을 하얗게 만들려고 뭘 쓰죠?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산소계 표백제. 시중에 나와 있는 온갖 제품들을 다 써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품들은 옷을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옷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과탄산소다를 예로 들어볼까요? 탄산소다에 과산화물이 들어간 강력한 알칼리성 물질이에요. pH가 11도 넘게 나옵니다. 이게 섬유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섬유 조직이 깨집니다.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요. 분진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수건 세탁하고 건조기 돌리면 밑에 하얀 가루 떨어지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부서져 나온 겁니다. 섬유 조각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짜리 명품 셔츠를 과탄산소다로 세탁했어요. 하얗게는 됐을지 몰라도 그 셔츠는 이제 10,000 원짜리 가치밖에 안 남은 겁니다. 섬유가 다 망가졌으니까요. 실제로 제게 이런 손님이 오셨어요. 명품 브랜드 흰 셔츠를 들고 오셨는데 울면서 항의하셨습니다. 다른 세탁소에서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셔츠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섬유가 완전히 손상돼서 여기저기 구멍이 생기기 직전이었습니다. 만져보니 종이처럼 바스락거렸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그분이 주저앉으셨어요. 아들 대학 입학 선물로 산 건데 80만 원짜리였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아야겠다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강알칼리 제품들은 제습 성질이 있어요. 물 먹는 하마, 제습기 안에 들어가는 그 성분 말이에요. 그걸로 세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뻣뻣해집니다. 말리면서 계속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씁니까? 구연산을 넣고 식초를 넣고 섬유유연제를 듬뿍 부어요.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여드름 하나 때문에 얼굴 전체 박피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옷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목 부분이에요. 땀과 피지가 쌓여서 노랗게 변한 그 부분.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합니까? 옷 전체를 강한 약품에 담가요. 멀쩡한 부분까지 다 공격하는 거죠. 이건 명백한 과잉 처리입니다. 목 부분 때문에 옷 전체를 희생시킬 필요가 없어요. 부분만 처리하면 됩니다.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말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섬유를 상하지 않으면서도 깊숙이 박힌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30년을 고민한 끝에 저는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집에 이미 있는 것으로 말이죠. 그날 밤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블라우스를 살리기 위해 나흘째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작업실 책상 위에는 실패한 샘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과탄산소다로 시도한 천 조각, 베이킹소다로 처리한 면 샘플, 산속의 표백제에 담갔던 시험포, 모두 실패작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거지? 지쳐서 잠시 쉬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책상 구석에 놓인 손 소독용 에탄올 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코로나 시기에 누구나 갖고 있던 그 평범한 에탄올. 문득 대학 시절 화학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에탄올은 특이한 성질을 가진 용매입니다. 물과도 섞이고 기름과도 섞이죠. 양쪽성 용매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그럼 이게 에탄올은 수용성과 유용성을 모두 녹일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 물에 녹는 얼룩도 기름에 녹는 얼룩도 모두 분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에탄올 통을 집어들었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답일까? 30년 동안 찾던 해답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걸까? 아니야, 너무 단순해.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께 약속했으니까요. 작업대 위에 블라우스를 펼쳐 놓았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목 부분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꼭 살려드릴 거. 에탄올을 분무기에 담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목 부분에 에탄올을 뿌렸습니다. 섬유에 스며드는 게 보였어요. 그 다음 주방세제를 조금 짜서 발라놨습니다. 주방세제는 기름을 분해하는데 특화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으니까요. 에탄올이 기름을 녹이면 주방세제가 그걸 유화시킬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른 법이죠. 제발 효과가 있기를. 2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작업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창밖을 보고 시계를 보고 또 창밖을 봤어요. 만약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도 들었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분명히. 드디어 20분이 지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작업대로 다가갔어요. 블라우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조금 묻혀서 목 부분을 살짝 비벼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노란 얼룩이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물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비벼봤습니다. 얼룩이 점점 더 빠져나왔어요. 마치 마법처럼.
30년 세탁 인생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깨끗한 물로 헹궈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마지막 물기를 짜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 목 부분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과탄산소다를 쓸 때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게다가 섬유는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그날 새벽 저는 작업실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답, 그게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에 살 수 있는 에탄올, 그게 100만 원짜리 명품 옷도 살릴 수 있는 신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완성됐습니다.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1시간 후 할머니가 세탁소에 오셨어요. 블라우스를 보시는 순간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제 옷이 맞나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새 것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블라우스를 꼭 안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은 건 단순한 세탁 비법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숨겨왔던 1급 비밀을요. 여기 20년 된 흰 셔츠가 있습니다. 목 부분을 보세요. 완전히 노랗게 변색됐죠. 땀이 오랫동안 쌓여서 변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 몸의 기름기까지 계속 마찰로 묻었어요. 이 기름기와 변색을 동시에 제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대표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준비물을 보여드릴 거. 딱 두 가지예요. 에탄올하고 주방세제. 이게 전부입니다. 에탄올은 약국이나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삽니다. 주방세제는 이미 집에 있으시죠? 자, 왜 이 두 가지가 효과적인지 원리부터 설명드릴게요. 목 부분에 노란 얼룩,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나온 땀과 피지가 섞인 겁니다. 땀은 수용성이에요. 물에 녹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피지는 유용성입니다. 기름 성분이라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일반 세탁으로는 안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에탄올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에탄올은 양쪽성 용매예요. 물하고도 섞이고 기름하고도 섞입니다. 그래서 수용성 얼룩도 제거하고 유용성 기름때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주방세제를 더하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주방세제는 기름을 잘게 쪼개서 물에 섞이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유화라고 하죠. 에탄올이 기름을 녹이면 주방세제가 그걸 분산시켜서 물로 씻겨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완벽한 조합이에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먼저 에탄올을 뿌려줍니다. 분무기를 쓰면 편해요. 이렇게 목 부분에 충분히 적셔주세요. 듬뿍 뿌려도 괜찮습니다. 에탄올은 빠르게 증발하니까 잔류물이 안 남아요. 골고루 스며들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섬유 깊숙이 들어가야 거기 박힌 기름을 녹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주방세제를 짜요.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면 충분해요. 손가락으로 살살 문질러서 펴 발라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섬유가 상할 수 있으니까요.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펴 바르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벌써 변화가 시작됐어요. 에탄올이 기름을 녹이고 주방세제가 그걸 유화시키고 있습니다. 흰색 거품이 조금 생기는 게 보이시죠? 그게 바로 기름때가 분해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20분에서 30분. 이 시간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에탄올이 섬유 깊숙이 침투해서 오래된 기름을 녹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주방세제가 그 기름을 잘게 쪼개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급하게 서두르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옵니다. 여유를 갖고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하셔도 돼요. 차 한 잔 드시거나 책을 읽거나 화학이 알아서 일하게 놔두는 겁니다. 자,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손으로 살짝 비벼 볼게요. 물을 조금 묻혀서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리드미컬하게 율동적으로 비벼주는 거예요. 보세요. 때가 빠져나오는 게 보이시죠? 물이 점점 뿌옇게 변하고 있어요. 계속 비벼줍니다. 손가락으로 느껴지는 감촉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처음엔 까끌까끌하던 게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바로 기름때가 빠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 이제 깨끗한 물로 헹궈냅니다. 한 번만 헹구면 안 돼요. 최소한 3번은 헹궈야 합니다. 물이 완전히 맑아질 때까지 계속 헹궈 주세요. 에탄올이랑 주방세제 잔여물이 다 빠져나가야 하니까요. 첫 번째 헹굼, 물이 아직 뿌연해요. 두 번째 헹굼, 많이 맑아졌어요. 세 번째 헹굼, 거의 다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완벽하게 맑은 물이 나오네요. 자, 이제 물기를 살짝 짜고 펼쳐볼까요? 짜잔!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20년 동안 노랗게 변색됐던 목 부분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새로 내린 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로 새 것처럼 하얗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섬유 상태예요. 한번 만져보세요.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과탄산소다를 썼을 때처럼 뻣뻣하지도 않고 섬유가 거칠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실제로 제 세탁소 고객 중 한 분이 계셨어요.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입으려던 웨딩 드레스가 노랗게 변색됐다고 오셨죠. 이 방법으로 처리해 드렸더니 완전히 새 것처럼 됐어요. 그분이 드레스를 받으시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올바른 세탁입니다. 옷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구연산 쓸 필요 없습니다. 섬유유연제 쓸 필요 없습니다.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산소계 표백제 다 필요 없어요. 에탄올과 주방세제.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세탁 팁들 말이죠.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옷을 망가뜨립니다. 치약으로 옷을 하얗게 만들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치약이 효과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우리 이빨하고 사기 그릇. 왜냐하면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 있거든요. 미세한 돌가루 같은 것들이요. 이게 단단한 표면을 문질러서 때를 벗겨내는 원리예요. 치아 에나멜이나 사기는 단단하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옷은 다릅니다. 섬유는 부드러운 소재예요. 여기에 연마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코팅이 벗겨지고 색이 까집니다. 섬유 표면이 손상되는 거죠. 처음엔 하얗게 보일지 몰라도 그건 치약 잔여물이 묻어서 그래요. 실제로는 옷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입고 나가면 그 부분만 때가 더 잘 타요. 표면이 거칠어져서 오염이 더 잘 달라붙거든요. 샴푸는 어떻습니까? 샴푸로 옷을 빨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샴푸는 계면활성제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것만 써요. 왜냐하면 머리카락과 두피는 예민하니까요. 머리카락의 미세한 유지분만 제거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얼룩 제거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콜라 얼룩? 안 빠져요. 기름 얼룩? 전혀 안 빠집니다. 커피 얼룩? 희미해질 뿐이에요. 샴푸가 피부에 순한 이유가 바로 세정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옷을 빤다고요?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그냥 물로 헹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너무 많은 망가진 옷들을 봤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세탁해서 완전히 못 쓰게 된 소중한 옷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입으셨던 마지막 양복. 딸의 첫 돌 때 입혔던 한복. 아들이 대학 합격하고 처음 입었던 셔츠. 그런 옷들이 잘못된 세탁으로 망가지는 걸 보면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옷들에는 단순히 천과 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추억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고, 기쁨이 담겨 있고, 때로는 슬픔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말자고. 제가 30년 동안 깨달은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주자고. 혹시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도 됐어요. 안 대표, 왜 비법을 공개합니까? 우리 밥그릇 깨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진짜 전문가라면 사람들을 돕는 게 우선이라고 믿습니다. 비싼 약품 필요 없습니다. 전문 장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에탄올과 주방세제면 충분해요. 다이소에서 각각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로 말이죠. 올바른 방법만 알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옷을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20년 된 옷도 새 것처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에탄올을 충분히 뿌리고 주방세제를 조금 바르고 20분에서 30분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비벼 빠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너무 오래된 옷이나 특수한 소재는 전문 세탁소를 찾으시고요. 하지만 일상적인 얼룩과 변색은 이 방법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세탁은 단순히 옷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추억을 지키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옷 한 벌 한 벌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지켜주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말이죠.